안녕하세요. 데나이브스가 분명하게 이번 테슬라 하락에 대해서 트럼프랑 머스크의 충돌 때문에 시장이 하락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트가 이렇게 하루 만에 51선까지 깨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테슬라가 매크로에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300 초반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0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와 트럼프가 논쟁을 벌이는 것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근거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머스크와 트럼프가 화해를 한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되고 V자 반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요. 만약 이것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 하락이 나왔다. 예를 들면 FSD, 로보택시가 미뤄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 $200 초반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프리정을 보십시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머스크가 화해를 할 것 같은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먼저 빌 에크먼이 나서고 있습니다. 나는 트럼프와 머스크 둘 다 지지하고 있다. 둘이 힘을 합쳐야지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고 힘을 합치자고 말합니다. 머스크가 정말로 트럼프랑 제대로 싸울 거였으면 여기에 답장을 안 남겼겠죠. 하지만 머스크가 여기에 답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의 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힘을 합쳤을 때 비로소 스트롱 아메리카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관계가 다시 좋아질 기미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일찍이 스페이스X 드래곤 우주선 우리가 뺄 것이다,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진짜 머스크가 트럼프랑 제대로 싸우려고 그러는 것일까? 하지만 알래스카라는 분께서 진정하시고 한 발짝 물러나세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좋은 조언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드래곤 안 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머스크도 순간적으로 뭔가 욱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럼프랑 화해를 할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트럼프 할 말은 다 하는 거 압니다. 트럼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나오죠. 기자분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물으니까 트럼프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나 머스크랑 다시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랑 머스크를 화해시켜야겠다. 내일 일론 머스크랑 통화를 예약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통화하면서 서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딜이 오가면서 화해를 하는 그림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머스크 트럼프 논쟁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폭은 그대로 V자 반등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현재 많은 분들이 트럼프랑 머스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다시 아름다운 브로맨스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케빈 오리어 역시나 다시 일론과 트럼프는 친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서로 키스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런 농담에도 댓글에 남기고 있죠. 이모티콘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화해할 생각이 없다라면 아예 댓글에 안 남기겠죠. 저는 여전히 테슬라가 상방 트렌드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고 물론 이제 초기에는 열대로 시작하죠. 비감독 FSD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더 종고점을 돌파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팀들이 최근에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자율주행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감독 버전이죠.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운송의 미래는 자율주행 FSD라고 말합니다. 현재 감독 버전의 FSD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은 향후 업데이트에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의 FSD가 출시가 된다라면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스마트 차량 호출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 버전의 FSD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 주차 기능이 있는데 한국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한국에서 FSD가 가능할까입니다. 한국 국토부에서 유럽보다 먼저 승인할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유럽을 비롯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승인이 나면서 한국의 국토부도 승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FSD가 한국에서 활성화가 된다. 테슬라의 판매 상승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재 FSD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로보택시도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은 머스크와 트럼프가 힘을 합쳐야지 미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죠. 아무쪼록 오늘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가 이번에 또 새로운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캐시 우드 영상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대부분의 예상보다 2년이나 앞서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2018년과 19년에 많은 사람들이 앨런이 모델 3의 생산 지옥에 대해 논의하고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물속 바지선에 착륙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 수 있다면 모델 3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Elon Musk could create a reusable rocket that could land on a barge in the water. He would be able to figure out how to produce at scale the Model 3. That was to us a simple 지금 돌이켜보면 테슬라의 생산 지옥에서 배우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걱정했기 때문에 앨런이 생산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고 광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그의 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5년 후 주가는 $2,600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Yes, and now our prediction, the stock is, I'm not going to be exactly right on this, $270, $280. Our prediction in 5 years is 2,600. And 그리고 그 가치 평가의 90%는 전기 자동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로보택시 플랫폼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생각해보면 일회성 판매이기 때문에 판매한 후 고객이 차량을 교체할 때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독 또는 단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국과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규제 당국이 여기에서 FSD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And they don't because your regulators have not allowed FSD here. I think 유럽 어딘가에서 고려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somewhere in Europe, I think they're 영국에서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사는 플로리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는 집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차가 완벽하게 나를 데려다 줍니다. 지금은 아직 운전석에 앉아야 하지만 6월이나 그 이후에 규제 당국이 허용하면 시스템을 가동할 때 주마다 다르지만 연방 규제가 생겨서 훨씬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or soon thereafter when they turn the system on if regulators permit. Right now we're state by state. I think that's going to change so that we'll have federal regulation so that this can happen a lot faster. 테슬라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는 $2,600라는 수치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보택시, 로봇, 로봇공학, 액추에이터 등 세 가지 기술 또는 혁신 플랫폼의 융합으로 에너지 저장, 배터리 구동, AI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Innovation platforms as robotaxis, robotics, so actuators and so forth, getting them to work, energy storage, battery operated, and AI.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훨씬 앞서 있지만 아직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로보택시 사업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에서 향후 5에서 10년 안에 8조에서 1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26조 달러 규모의 수익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더 빨리 실현되겠지만 예전처럼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사이버캡 이벤트에 갔을 때 인간형 로봇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로봇들은 묶여 있었고 원격으로 조종되었습니다. 사이버캡은 제 생각에는 1년 전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로봇의 줄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춤추는 로봇은 묶여 있지 않았고 원격으로 조종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자체가 떨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1선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팔란티어가 $100 초반대까지는 와야지 매수를 하던가
주식 수를 늘리는데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이지만 10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 증시가 상반으로 갈 때 특히나 톱니가 계속해서 V자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까지 온다라면 하반기 때 우리는 상방으로 봐야 될 것이고 여기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팔란티어입니다. 과연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질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과도한 폭으로 떨어졌지만 생각보다 매수 자리는 안 주고 있다. 그렇지만 팔란티어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산 분들에게 반드시 수익을 가져다 줬죠. 팔란티어는 정말로 어렵게 볼 것이 없습니다. 떨어질 때 계속해서 매수해서 주식 수만 늘려 나간다라면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차트로 이미 증명을 다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워낙 급격하게 올라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간 걱정을 하는 것 같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CEO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AI 군비 경쟁에서 반드시 미국이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팔란티어가 감시를 한다, 데이터를 막 마구잡이로 컬렉션한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는 가장 재능 있고 애국심이 강한 미국인들이 국방부와 협력해서 악당을 물리치는 동시에 자유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만든 플랫폼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팔란티어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 산업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죠. 팔란티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 팔란티어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더 굉장히 발빠른 성장세가 나오면서 다른 국가 기업들보다 차별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는 AI는 굉장히 위험하다. 결국 미국이 이기거나 중국이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길 것인데 팔란티어가 승리를 한다라면 미국의 승리로 우리는 봐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최고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기업에서 AI를 실제로 가치 있게 만드는 매우 차별화되고 강력한 제품 세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위 경제 변화와 수익 증가로 정의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국 상업에서 71%의 성장률과 83의 법칙과 같은 수치를 파트너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다니며 거리에서는 조용하지만 성과에서는 뜨거운 회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훌륭한 파트너를 만나 그들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온톨로지 파운드리를 도입하고 기업을 혁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실리콘밸리의 모든 가치가 벤처에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에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보세요. 파트너의 질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살펴보세요. 세분화하고 구성하는 세부적인 방식과 파운드리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보안 모델과 액세스 제어 모델 때문에 추가 기능이 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는 기술을 무시하는 깨어난 이교도 종교를 실천하는 네안데르탈 사고방식의 사람들을 좌우로 미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축하는 동안 말입니다. That focus on civil liberties is making us really rich, which drives the woke, pagan, religious practicing, Neanderthal thinking people who ignore technology absolutely nuts on the right. 가장 중요한 단계는 미국과 서방과 완전히 동맹을 맺었을 때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분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고 세상을 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관용적이고 경청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고 소비자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비난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람성, 시간 낭비, 재능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지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중에게 지적 자본이나 조직화 방법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구 사회를 매우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와 관련해 매우 특이한 혁명과 같은 이상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phase with AI where it's like a very, very unusual revolution.